네, 안녕하세요. 제 2회 모의고사 간담도 최장 간담독에 쪽 보도록 할게요. 최장은 일단 그 올려놓은 것처럼 기출되었던 이제 분비액에 관한 것만 그거 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1번 96년도에 기출됐던 문제이죠. 빌루빈 대사에 대해서 물어봤던 문제예요. 다음 빌루빈 대사에 대해서 그림을 참고하여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제시하고 니언에 들어갈 단어의 발생 기전을 순서대로 제시해보는 문제이죠. 5점짜리든 4점짜리든 또 2점짜리든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기입이다 서술이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항수를 파악하고 문항수당 배점이 이 정도 되겠구나.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답을 갖다 적도록 하는데 현재 이제 문제가 어떠하냐면은 기입이든 서술이든 근데 단어를 갖다가 쓰는 것만이 아니라 필요하면은 그 뒤에다가 보충 설명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시험 채점을 갖다 할 때 들어가 있는 단어 보고 채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거를 감점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를 감안해서 보시고요. 자, 빌리빈 대사 과정에서 보면 일단 그림을 보고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교과서 수문사에 보면 좀 더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좀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게 작게 보이시면은 여러분은 이걸 갖다가 좀 크게 해가지고 봐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일단 빌루빈 메타볼리즘을 보면 RBC가 파괴되게 되면은 햄성분에서 빌루빈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빌루빈은 혈액을 돌다가 알부민하고 결합돼서 언컨주게이트 빌루빈으로 돌게 돼요. 그래서 언컨주게이트 빌루빈은 혈액을 따라서 쭉 간에 왔겠죠. 간에 오면은 그루코리닉 엑시드라고 하는 간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에 의해서 알부민을 떨궈버리고 직접 빌루빈으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간에서는 배설돼서 나가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하고 다 섞여가지고서 담낭에 저장 농축되어 있다가 지방 음식 같은 것들이 십이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콜레시스토키닌 같은 호르몬이 방출돼서 담낭을 수축해서 바일 주스하고 함께 빌루빈이 장내로 배설되게 되죠. 그러면 스몰 인테스틴에 들어온 그 빌루빈은 장에 있는 박테리아하고 반응해서 유로빌리노젠이 되고요. 유로빌리노젠 중에서 한 10에서 20%는 다시 거기 포탈베인 있죠. 혈관계로 들어가서 다시 또 간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신수단을 돌게 되겠고 이렇게 전신수단을 돌게 되는 다시 비루르빈은 유로빌리노젠은 그 옆에 보면 키드니 신장 보이죠? 예, 거기서 다시 혈액을 돌다가 그러면 키드니 쪽에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스타 그로메룰라 그 사구체에 많은 혈관 덩어리가 있죠. 거기에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빌리노제에서 유로라는 말이 그 보통 보면 소변이랑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장에서 이제 유로빌리노젠이 나오게 되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산화가 되면서 유로빌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우리가 보통 소변 색깔을 내는 것이 이제 산화 그 O2하고 반응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80에서 90%는 유로빌리노제는 대장으로 넘어가죠. 여기 지금 이 그림에는 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으로 넘어간 유로빌리노제는 그쵸? 스토커 빌리노젠으로 전환이 되는데 스토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스토를 뜻한대요. 그래서 스토커 빌리노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문을 통해서 배출되게 되면 그죠? 그러면 똑같이 O2하고 반응을 해서 뭐가 되냐면은 스토커 빌린이 돼가지고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똥 색깔, 대변 색깔을 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빌루빈 대사를 봤고요.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 보면은 빌루빈 대사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는 황달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신생아 황달도 거기다 넣어놨어요. 하나 공부할 때 연관된 거는 같이 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고 시간을 갖다 세이브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생아 황달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직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국시에는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죠. 신생아 황달이 생기는 거. 우리가 보통 신생아 시기에는 애들이 약간 노래지기를 해요. 그래서 신생아 황달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생아 황달은 생리적 황달, 그 인체의 그 과정에서 내부적인 어떤 그 대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다 해서 생리적 황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병리적 황달은 병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 병리적 황달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생아 황달에서
병리적 황달과 생리적 황달을 나누는 기준점이 뭐냐면은 24시간이에요. 태어나서 24시간 안에 황달 증상이 있다. 이거는 병리적 황달. 24시간 후에 황달이 생겼다. 생리적 황달. 자, 그러면 신생아기에 24시간 지나고 나서 태어난 지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애들이 약간 노래지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생리적인 황달인데 그 전에 아이들이 노랗다고 한다면 뭔가 병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일단 정리하고, 자, 그러면 생리적 황달이 생기는 것은 대체 왜 생기는 거지? 신생아들은? 자, 그런 의문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 나오는 그림을 보면서 바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RBC가 파괴되면서 해양 성분에서 비루빈이 만들어지죠. 그렇다고 하면은 왜 신생아기에는 생기나? 신생아 아이들은 RBC 생존 일수가 보통 성인은 120일인데 얘네들은 60일 정도밖에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RBC의 생존 수명이 작으니까 빨리빨리 파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RBC가 파괴되면서 거기서 비루빈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아이들은 아직 간이 그저 미성숙하다는 거죠. 알다시피 우리가 그 모성간호학에서 태아 발달을 봤을 때 아이들이 가장 이렇게 보면은 크게 인체의 아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간이라고 해요. 복강 내에서. 그만큼 간이 애들은 기능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간이 아직은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알부민도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많이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파괴된 햄이 알부민하고 결합해야지 이게 언컨주게이트 빌루빈이 돼서 간에 잘 끌려올 수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간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저 그루코리닉 액시드의 효소의 기능이 아직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컨주게이트 빌루빈이 컨주게이트로 전환 배설되는 것이 아직은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생아 황달이 생기는 것, 즉 생리적 황달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비루비는 그런 문제를 들어가서 비루비는 장내에서 유로빌리노젠으로 변화된 후 대장으로 넘어가 모로 되어서 배설된다. 조금 전에 설명했죠. 스토커빌리노젠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빌루빈 대사를 보면서 안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황달의 종류이죠. 우리 쪽에는 아직 황달의 종류가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국시에는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황달의 종류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달의 종류, 결국은 비루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결국 간에서 언컨주게이트가 컨주게이트로 전환 배설됐지. 근데 이 언컨주게이트는 기본적으로 RBC가 파괴되면서 생겼어. 그러면 언컨주게이트가 전환 배설되는 간이나 담낭 쪽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게 배출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 혈중으로 많이 흡수가 되겠지. 그럼으로써 혈액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혈액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스며 나오면서 점막으로 그래서 이제 노리끼리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 황달의 종류는 크게는 원인별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가 간세포성 황달. 이거는 말 그대로 간이 혈액으로부터 빌루빈을 취하는 능력 또는 합성하거나 배설하는 능력이 변화가 돼서 발생하는 것이 간세포성 황달이에요. 그러면 간에 문제가 있으면 생길 수 있겠다. 그렇죠? 쉽게 생각이 되죠? 주로 간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간염이다, 간경변이다, 간암이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혈중, 간접 비루빈과 직접 비루빈이 다 같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직접 비루빈이 더 많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두 번째가 폐쇄성 황달. 담낭계에서의 부적절한 비루빈의 이동이나 분비가 원인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즉 간은 정상인데 만들어져 있는 이 바일 주스가 담즙이 배설되는 통로가 막힌 거죠. 그거를 보통 우리가 폐쇄성 황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간에서 전환돼서 나가야 되는 배출이 돼야 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걸 보통 우리가 간내 폐쇄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간은 괜찮은데 간 나와가지고서 담낭에 저장 농축되어 있거나 그래서 거기서 분비가 될 때 뭔가 길이 통로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거나 할 때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간내 폐쇄야 예를 들면 간에 문제가 있는 간종양, 간염, 간경화 같은 것 때문에 무쇠 담간이나 또는 간단간이 폐쇄가 될 때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간 외 폐쇄라고 한다면은 담석에 의한 총단 간의 폐쇄, 또 췌장암이나 결석 때문에 폐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보통 이제 혈중 레벨이 올라가서 폐쇄성 황달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혈중에서는 직접 비루빈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주로 뭐죠? 간내 폐쇄 시에는 간내 폐쇄 시에는 예, 간내 폐쇄 간내 폐쇄 시에는 직접 비루빈이 상승을 하고 또 간 외쪽으로 폐쇄가 될 때는 소변 내 유로 빌리노젠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환 배설되지를 못하니까 그러겠죠. 자, 세 번째가 용혈성 황달이에요. 말 그대로 용혈성 황달은 RBC가 파괴되는 거죠. 그러면은 재료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비루빈이 올라가서 생길 수가 있겠죠. 적혈구의 과다한 파괴 때문에 발생을 하죠. 예를 들면은 매칭이 맞지 않은 혈액을 잘못 수혈했다던가 RBC가 파괴되는 빈혈증이 생겼다던가 겸상 적혈구 빈혈 때문에 RBC가 파괴되던가 심한 화상 때문에 RBC가 파괴되던가 또는 알부빈이 어때요? 결합되는 능력이 저하되거나 알부빈치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말라리아 감염 시에도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랩상에서 총 빌루빈이 상승하고 간접 빌루빈이 더 많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황달의 종류 보너스 문제라고 보시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인체에서 생산되는 혈중 면역 글로빈의 반응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항체 X, 항체 Y의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자, 인체에 균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게 되면 항원이 들어온 거죠. 그럼 인체는 이 사실을 정보 전달을 다 해가지고서 저 인체에서 항체를 갖다가 만들게 되겠죠. 거기까지 걸리는 게 시간이 걸려요. 약 7일 정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항체가 이제 만들어져서 면역 글로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시 똑같은 균에 침입을 하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떠하냐면은 이미 어때요? 이거를 기억을 했던 항체가 있었겠죠. 저 메모리 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기억세포가 너 항원 나 알고 있어. 그렇게 되면은 바로 해가지고서 거의 하루 이틀 만에 항체가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X하고 Y의 관련성에 대한 거는 거기 이제 침입을 한 것을 가지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더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면역 반응에 대한 것인데 이 면역 반응 문제가 그 다음에 A형 간염 문제였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는 거예요. 1차 면역 반응은 인체가 처음 항원에 노출되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항원이 들어왔어. 그래, 나 그러면은 쭉쭉쭉쭉 전달을 해서 거기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야지. 약 7일. 그때 주된 물질이 뭐냐? 이뮤노글로빈 M이 주된 물질이에요. 기출되었던 문제고요. 2차 면역 반응은 그 다음에 동일 학원이 또 들어왔어요. 그럴 때 즉시 항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메모리셀. 그래서 기억 T 임파구와 B 임파구가 1차 반응 때 감지된 항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재진입할 때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거를 2차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출되었던 문제. 그럴 때 혈액에 증가되는 것은 이뮤노글로빈 G가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림상에서 보게 되면 거기 지금 항원 X가 침입할 때 항체 X 그 다음에 항원 X와 항체 Y가 동시 침입을 할 때 그때 다시 항체 Y가 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항체의 농도 변화인데 일단 그림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문제 같이 해서 풀어봤어요. 자, 3번은 잠깐 쉬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